안녕하세요. 비트모비커 포모입니다. 비트모비 커뮤니티에서 기독교의 발흥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오가고 있습니다. 저도 작가님이 비트코인 하락장을 견디게 해준 필살기라며 기독교의 발흥을 소개해 주셨기 때문에 도대체 뭔지 궁금해서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는 모빅 프로젝트가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기 전이기 때문에 저 역시도 비트코인의 성장과 확산의 관점을 두고 책을 읽었어요. 그런데 비트모빅 프로젝트가 세상에 나온 지금 이 책이 주는 의미가 아주 다르게 느껴집니다. 우리는 비트모빅 프로젝트의 극초기에 있고 미래에 올 급격한 상승과 급격한 하락을 견뎌가며 성장해야 하기 때문에 비트모빅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기독교의 발흥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읽기 전에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비트모빅의 성장을 종교적으로 해석하려는 시도가 아닙니다. 저는 종교 현상과 화폐 현상을 같은 신념을 가진 네트워크의 확장이라는 관점에서 같은 위상이라고 생각했어요. 기독교의 발흥을 네트워크 확장의 관점에서 비트모빅의 현재를 살피고 미래를 예측하는 선험적 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기독교의 발흥을 간략히 소개하자면 저자인 로드니 스타크는 로마 제국 변방에서 시작된 미약하고 이름 없는 메시아 운동이 어떻게 고전시대의 이방 종교를 밀어내고 서구 문명의 지배적 신앙으로 자리매김했을까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근대사와 사회과학 이론을 토대로 가능성과 개연성에 있는 숫자로 표현된 산술과 그 다음 이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역사적 기록을 찾아서 글을 썼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독교는 기원 후 250년에서 300년 사이에 아주 급격한 개종이 일어나요. 로드니 스타크는 이집트와 로마의 기독교인의 수를 표현한 기독교인의 수를 나타낸 자료를 찾고 이 자료를 뒷받침하는 유적을 찾아요. 그 유적은 두라 유로포스의 가정교회 건축인데요. 두라 유로포스를 살펴보면 가정집의 공간을 터서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커다란 홀 형식으로 집을 재건축한 흔적이 발견되거든요. 이 건축물의 변화 시기가 기독교인의 수가 급격히 늘어나서 큰 공간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필요가 있던 때와 일치한다는 거죠. 이렇게 근거가 밝혀진 역사학적 발견과 다양한 산술적 기록을 서로 교차 검증하면서 합리적인 근거들을 이용해 기독교의 발흥을 재구성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책을 읽는 목적이 기독교를 공부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책을 통해서 기독교가 아주 작은 소수 집단으로 시작해서 어떻게 거대한 네트워크로 발전할 수 있었는지를 살펴보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트모빅의 현재 네트워크와 성장 가능성, 그리고 확장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살펴가며 함께 읽어봅시다. 오늘은 1장 기독교의 개종과 성장을 읽고 할게요. 첫 번째, 스타크는 종교 현상을 일으키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인구 비율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현재 모비커의 수가 화폐 현상을 일으키고 확장시킬 수 있는 최소한의 인구 비율을 충족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기독교의 개종의 핵심을 살펴보고 비트모빅이 핵심적인 요소를 가졌는지와 시사하는 바를 찾아볼게요. 첫째, 현재 모비커 수는 비트모빅의 화폐 현상을 일으키고 확장시킬 수 있는 최소한의 인구 비율을 충족하는가? 이교도가 다수였던 기독교 초기의 로마에서 약 300년 후 콘스탄티누스는 밀라노 칙령을 공포해서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합니다. 스타크는 1장에서 기독교 운동이 현재에 이르기까지 확장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성장률이 얼마인지 확인하는 작업을 하는데요. 초기 350년까지 50년 단위로 추정하고 전체 인구당 기독교인의 비율을 계산했습니다. 책에서 보면
40년경 초기 기독교인의 수를 1000명으로 추정하는데요. 이것은 전체 로마 인구 비율에 대해서 0.0017%에 해당합니다. 40년경 1000명에서 그 후로 300년이 지났을 때 약 3,400명으로 전체 인구 중 56% 이상이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10년당 40%의 성장률입니다. 이 수치는 지난 1세기 동안 몰몬교에서 보여준 10년당 43%라는 성장률하고 비슷하고요. 현대 몰몬교의 사례는 약 300년 동안 초기 기독교의 비약적인 확산이 충분히 납득할 만하다고 보여주는 자료가 됩니다. 수치로 보면 0.0017%에서 56%로 확대되는 절대 숫자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기적적으로 보이는 성장이죠. 우리는 후엄적으로 최초의 로마 전체 인구의 0.0017%에 해당하는 1000명은 종교 현상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례를 통해서 선언적으로 비트모빅의 화폐 현상을 예측해 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 인구는 약 5,156만 명이고 0.0017%는 약 880명에 해당해요. 강력한 신뢰자로서의 모비커 수를 880명 정도로 추산하는 것이 과도하지 않다고 보는데 동의하시나요? 비트모빅 프로젝트의 초기를 언제까지로 볼 것이냐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어요. 스타크는 기원 후 1년이 아니라 기원 후 40년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작가님께서는 화폐 현상을 일으키기 위해 강력한 소수의 신뢰자 집단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하셨어요. 저는 강력한 소수의 신뢰 집단은 과연 몇 명일까 하는 의문을 가졌었는데 0.001%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네요. 현재 모비커 수는 화폐 현상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수라고 생각되네요. 이제 두 번째, 기독교의 개종의 핵심을 살펴보고 비트모빅이 핵심적인 요소를 가졌는지와 시사하는 바를 찾아보겠습니다. 스타크는 기독교 개종의 핵심을 첫째, 직접적이고 친밀한 대인 애착관계 구조를 통한 성장, 두 번째, 사회적 네트워크를 통한 성장으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 자신의 이론이 참이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실제 참여 연구를 진행합니다. 스타크는 여러 신흥 종교 집단을 훑어보고 조건에 부합하는 집단을 발견하는데요. 이 집단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이 집단은 오리건주 유진에서 샌프란시스코로 이제 막 이전해온 약 10여 명의 청년들로 구성된 작은 집단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집단의 리더는 놀랍게도 서울 이화여대 종교학 교수였던 김영훈이라는 한국 여성이었습니다. 김영훈과 젊은 추종자들은 문선명교로 널리 알려진 통일교의 가장 최초의 미국 교인이었어요. 이때가 1951년입니다. 스타크는 이 집단에 실제로 안착해서 사람들이 통일교로 개종하는 과정을 지켜봅니다. 가장 처음 스타크가 발견한 것은 최초의 개종자가 모두 김영훈과 처음 접촉하기 전에 모두 그들끼리 친교의 끈으로, 그러니까 서로 친하게 지내던 사이였다는 거예요. 실제로 최초의 개종자 3명은요. 김영훈이 새들어 살던 집의 주인이었고 그 옆집에 살던 주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김영훈과 친구가 된 다음 그 남편들이 몇 명 합류하고 그 후 남편들의 직장 동료들이 합류했습니다. 낯선 사람을 포섭하는 데에는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다고 스타크는 말하고 있어요. 자, 이제부터 비트모빅 네트워크를 살펴보겠습니다. 작가님은 지혜의 족보 채널을 통해 비트코인을 주제로 구독자들과 소통하는 것으로 지금의 모비커들을 만나셨습니다. 지혜의 족보 매우 초기 구독자 몇 분은 비트코인에 관심 있는 작가님과 관련된 분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저의 경우를 예로 들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저는 우연히 작가님 채널을 알게 되었고
작가님의 인문학과 비트코인 이야기가 너무 신선하고 충격적이어서 바로 구독하고 비트코인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가족과 형제, 그다음 가장 친한 친구들에게 소개하고 구독하게 했어요. 그 이후 모빅 배포 과정을 한번 살펴볼게요. 관악산과 계룡산 1차에서는 지혜족보를 통해서 만난 함께 공부하는 친구들하고 참여했고요. 함께 공부하던 분들과 함께 참여했고요. 계룡산 2차와 한라산에서는 저도 가족들을 데려갔어요. 처음 계룡산 2차에 함께 가자고 설득했을 때 가족들이 조금 싫어하는 기색이 있었고 의구심도 가졌고 저를 좀 이상하게 보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계룡산 2차에 갔다 오고 나서는 한라산에 가자고 설득하는 게 오히려 쉬웠어요. 저의 지인들도 처음엔 혼자 참여하다가 이후에 배우자, 자녀, 부모, 친구 등 자신들과 친한 사람들을 설득해서 함께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우리도 기독교의 개종처럼 직접적이고 친밀한 대인관계를 중심으로 참여자를 넓혀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가족은 부부, 자녀, 부모, 형제로 다양한 연령과 치우치지 않는 남녀의 성비, 구성원에 따른 다양한 사회적 역할을 가진 집단입니다. 또 가족은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가족의 특성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성격의 다른 가족들과 연결됩니다. 가족은 비트모빅처럼 공공재, 즉 공유 자산을 가지고 있고요. 다른 집단에 비해서 공유지의 비극에서 비교적 벗어나기 쉬우며 또 부모가 주축이 되는 헌신자가 존재합니다. 작가님이 비트모빅의 생태계가 잘 만들어졌다고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가족이라는 최소 단위가 가지고 있는 애착과 강력한 신뢰, 가족 구성원들의 다양한 사회적 역할의 스펙트럼은 기독교 개종 성공의 기반이었던 직접적이고 친밀한 대인 애착 관계 구조, 사회적 네트워크를 만족하고 있는 거죠. 사회적 네트워크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기독교가 250년경에서 300년경까지 아주 경이로운 성장률을 보이거든요. 이것을 설명하는 근거가 돼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가족 구성원들이 가진 다양한 가족 밖에서의 역할, 그러니까 직장이나 학교 또는 친교, 이런 사회적인 가족 구성원의 역할이나 지위가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 즉 사회적 접촉면을 넓히게 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따로 다른 영상에서 제작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일교회 미국 선교사 김영유는 미국에서 보낸 첫 해에 대부분의 시간을 다양한 집단에서 강연하거나 다수의 보도 자료를 내보내는 등 메시지 전파에 힘쓰며 보냈어요. 김영유는 훗날 샌프란시스코에서도 라디오 출연이나 강당을 임대해서 공식 모임을 가지는 식으로 추종자들을 포섭하려고 노력했지만 이 방법은 아무 소득이 없었다고 해요. 저는 여기에서 기독교의 비약적 성장의 시기에 공식적인 설교나 강연을 통해서 집단적인 개종이 일어나지 않았음을 설명해 주는 대목이라고 생각했어요. 몰몬교의 예를 살펴봐도 동시에 집단적인 개종이 일어났던 시기는 없었다고 해요. 애착 관계를 통한 개종이 사회 네트워크와 접촉하면서 아주 극적인 확산에 필요한 임계치에 다다랐을 때 개종이 극대화되었다는 게 스타크의 주장입니다. 뒤이어서 말씀드리겠지만 모비커 개개인의 작은 네트워크가 모빅의 극적인 확산의 열쇠임을 알 수 있습니다. 개종자들은 통일교 교인과 가까운 친구로 지냈던 사람들이었고 실제로 개종의 본질은 이데올로기의 추구나 포용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선교사들이 낯선 집의 불시에 방문해서 문을 두드릴 경우 개종으로 귀결될 확률은 1000분의 1인데 반해서 몰몬교 친구나 친척의 자택에서 몰몬교 선교사와 첫 접촉을 하는 경우 개종으로 이어지는 확률이 50%였다고 합니다. 몰몬교의 친구나 친척의 자택에서 몰몬교 선교사와 첫 접촉을 하는 경우
뭔가 떠오르는 게 없으십니까? 저는 바로 산이 떠올랐어요. 관악산, 계룡산, 한라산이요. 관악산, 계룡산, 한라산은 제가 가족들을 오 작가님과 처음 만나게 했던 공간이기도 해요. 모비커님들은 가족들과 친구, 동료들을 설득해서 함께 산을 오를 때 꼭 안내자의 느낌을 받지 않으셨나요? 자기도 처음 가보는 곳인데 왠지 익숙한 나의 공간에 그분들을 초대한 듯한 느낌? 그런 걸 받으셨을 거예요. 모비커들은 가족이나 친구 또 동료들에게 마치 나의 공간에 그분들을 초대하듯이 산에 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다른 모비커들을 만났고 작가님을 만나서 모빅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작가님의 말씀대로 산은 단지 비용을 쓰게 하는 공간만을 의미하지는 않았던 거죠. 배포 과정에서 산이라는 공간에 대한 이야기도 추후에 다시 자세히 얘기할게요. 스타크는 특정 신앙에 깊이 헌신한 사람은 문선명 교인들과 훈훈한 관계가 되었어도 포섭되지 않았다고 해요. 애착 관계가 되어도 특정 신앙을 가진 경우에, 그러니까 강력한 특정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통일교로 개종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스타크는 통일교 교인의 전형으로 예전에는 교회와 담쌓고 살았던 사람을 꼽아요. 개종자들은 과거의 무신론자는 아니었지만 전형적으로 교회에 다니지 않았고 종교적인 문제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신흥 종교 운동으로 개종한 사람들 중에는 상대적으로 비종교적 배경 출신이 압도적으로 많았대요. 비종교적 배경 출신. 이 부분을 읽고 저는 제 주변에 코인을 알지 못하는 많은 지인들이 바로 떠오르더라고요. 아마 앞으로 모비커가 되실 분들은 우리 주변의 평범한 코알못 분들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1장을 정리해 볼게요.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3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스타크는 1장에서 누군가를 개종시키기 위해 개종시키기 위한 그 기반은 직접적이고 친밀한 대인 애착관계 구조를 통한 성장, 사회적 네트워크를 통한 성장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비트모빅 프로젝트가 특별한 이유는 직접적이고 친밀한 대인 애착관계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비트모빅을 중심으로 전혀 상관없는 분들이 모인 커뮤니티라는 데 있어요. 우리 커뮤니티가 기독교 개종운동 성공에 필요한 요소를 매우 잘 갖추고 있다는 거죠. 둘째, 기독교의 개종은 초기 250년까지 그 수가 미미했지만 애착관계 집단과 사회의 접촉면이 어떤 양적인 임계점을 돌파했을 때 그 성장이 기하급수적이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우리 모빅도 이러한 경로를 따라갈 거예요. 기독교의 초기 250년이라는 세월은 우리 모빅 생태계에 어느 정도의 시간일까요? 작가님께서 고양이 버스는 내릴 사람이 모두 내리고 나서야 몸을 부르르 털며 출발한다고 하신 말씀이 떠오르네요. 우리는 임계점에 다다를 때까지 매우 고통스럽고 지지부진한 시간을 보내야 될 거예요. 하지만 임계점에 다다른 순간 커다란 태양이 눈부시게 한순간에 세상을 밝히듯이 비트모빅도 그렇게 세상에 한순간의 모습을 드러낼 거예요. 우리 함께 그 시간까지 공부하고 만나며 기다려봐요. 비트모빅이 반드시 지나야 되는 경로임을 기억합시다. 셋째, 조용히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모빅을 믿고 응원하고 계신 모비커님들이 바로 모빅 네트워크 확장의 키메이커예요. 조용한 모비커님들, 혹시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열심히 뭔가 하는 것 같은데 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서 어쩌지? 내가 무임승차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시나요? 아무 걱정, 또 미안한 마음 절대 갖지 마세요. 바로 여러분들이 비트모빅 프로젝트를 성공의 궤도에 올려놓으실 분들이라고 스타크가 말해주고 있어요. 모습을 드러내시지 않고 조용히 살아가시며 가족을 돌보시고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신 여러분, 바로 조용한 모비커님들이 가장 중요해요. 비트모빅 프로젝트를 성공시킬 열쇠를 가지신 분들은 가족, 친구, 동료처럼 소중한 사람들과 건강한 애착 관계를 형성하고 계신 여러분들이기 때문입니다. 말없이 응원하시며 소중한 사람들과 소통하며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고 계신 여러분이 영화 매트릭스 2에 모든 문을 열 수 있는 키메이커가 나오잖아요. 바로 그 키메이커입니다. 기독교의 발흥에서 스타크가 밝혔듯이 현실 속에 존재하는 우정과 사랑을 나눌 대상을 곁에 둔 여러분들이 비트모빅을 가장 잘 알릴 수 있어요. 종이 지갑에 1모빅을 담아, 아니면 뭐 소심하게 0.1모빅도 좋습니다. 모빅을 담아서 나누면서 나중에 큰 돈 낼 거니까 잘 보관해 라고 확신에 찬 눈빛으로 전한다든지, 나 여행 갔다 왔는데 돈 벌었다 하고 신나게 작가님 이야기를 해주실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가 비트모빅의 발흥에 엄청난 에너지임을 확실히 알게 됐어요. 여러분이 바로 그 에너지입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기독교의 발흥 2장도 포모와 함께 읽으실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해 보겠습니다. 소중한 모비커님들 또 만나요. 모비커 포모였습니다.